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다우하고 나스닥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인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시장 오늘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업체인 월마트, 그 다음 홈디포가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좋구나,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오늘은 같은 소매업체인 타깃이 저조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그로 인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하루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FMC 의사록, 그러니까 7월 회의에 대한 의사록 공개가 되게 중요했죠. 새벽에 나왔는데 이 의사록을 통해서 향후 금리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의지, 뭐 생각, 어떤 뭐 계획 같은 거를 좀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연준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를 약간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연준 의사록이 하면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안정세를 찾았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강력한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지표들이 물가 오름세가, 그러니까 향후 지표들 중에서 물가 오름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면 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도 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적 맥락은 그거죠. 지표가 확실하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지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자이언트 스텝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향후 금리가 빠르게 뭐 안정세를 취하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미리 안정을 취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요? 미국 시장에 아시겠지만은 지금 소비자 물가지가 약간 꺾였어요. 유가의 하락으로.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설레발친다는 말을 해야 되나?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꾸 형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2%까지, 목표치 2%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유가가 60불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더 금리도 지금보다도 한 2%에서 한 3%는 더 올려야 아마 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시간이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려야 내려갈 거다. 그 전에 한 번에 다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니라 거의 14년 동안 장기 화랑 속에서 숨겨져 있던 부분이 터진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 14년에 3분의 1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러면 그걸 더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더 가파르게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올해 하면 거의 1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데, 그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좀 더 봐야 되겠죠. 어저께 누리엘 루빈이 뭐 뉴욕대 교수도 내년에 금리 인하는 착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하락해서 사실은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잖아요. 물가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근데 석유 재고가 감소하는 그런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도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은 숨고르기가 들어왔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 시장이 추세 전환이 아니라면 반등으로 봐야 되고, 반등은 결국 제자리로 간다, 이런 해석도 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계속 보여왔던 시장이지만,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재료였던 것, 내년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시장 안으로 이제 다 드러났어요. 시장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을 새롭게 끌고 갈 만한 재료가
그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시장 보면요, 나스닥 1.2%, 다우는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다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차트를 보시면 장중에 더 많이 빠졌었네요. 0.95% 빠졌다가 딱 출수했는데요. 이 자리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는데 여기서 어제 양봉을 세워서 좀 되게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오늘 이후의 시장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이 좀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사록에 공개된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일단 오늘 장중에 거의 한 1.8% 정도 빠졌었네요. 1.8%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뭐 1.2%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추가적인 흐름의 모습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5일선을 살짝 이탈했죠. 물론 지난번에 한번 이탈했다 올라오고 이탈했다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번 정도까지 먹혀도 4번째는 거의 안 먹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역외 환율이 1318원까지 올라갔어요. 종가는 1316원인가에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종가는 1316원 정도에 끝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16원이 맞나요? 15원 정도에 끝났는데요. 장중한테 1318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제가 환율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원달러에 대해서 일봉상의 추세선을 돌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장중할 때 8원 이상 더 올랐었고 종가상은 현재 5원 정도 더 오른 상태라서 추가적 원달러가 오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1326원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원달러가 뭐 시장이 계속 반영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원달러를 봐. 근데 저는 이 원달러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주가가 수렴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 수렴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 아니냐. 특히 원달러 월봉을 어저께 무료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원달러가 저는 이제 목표치를 바꿨어요. 1360원을 제시했었는데 1470원으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일목균형표에서 새로운 변화를 확인시켰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 그러면 이란번 1326을 돌파가 될 확률이 높아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326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걸 돌파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만 돌파한다면 100% 1470원까지는 열 거다라는 거. 다만 일목균형표상으로는 확률적으로 돌파 가능성이 거의 80-90%를 육박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원달러가 시장에 반영을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제 다시 원달러를 반영하면서 수렴할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신용융자가 20조를 육박하고 있답니다. 20조 B2가 다시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 돼볼 수 있겠죠. 신용융자가 지금 20조가 다시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다시 기대감이 살아난 거죠. 시장 일각에서 미국에서 특히 긴축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개인 투자가들이 B2를 늘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B2가 늘리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어제 그제 우리나라가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가 또 한 번의 음봉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추세 전환을 할 만한 재료가 없다. 그러니까 유동성 회수를 이길 만한 큰 재료가 터지기 전까지는 다 반등으로 보고 결국 저점을 향해서 다시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추세 전환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B2는 상당한 실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